성경에 적힌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먼 옛날 문헌에는 동방의 독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 선은 우리 한국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대 돌무덤, 돌멘과 히브리어 문양이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왜 수천 년 전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라라 호손이며 영국 출신의 고고학자입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행 잔고보다 돌 위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영국 고고학자 오리온 싱클레어입니다. 그날 저는 좁은 원룸 앞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 아래 웅크린 채로 월세 낼 동전을 세고 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레오나르도 비앙키라고 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니 저는 찡그리며 반쯤 장난 전화인 줄 알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리온,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 예언에 동방의 독수리가 언급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한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우산을 거의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말씀이십니까? 장난하시는 거죠? 그러나 레오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히브리어 전문가, 캐나다의 지리학자, 호주의 돌멘 전문가, 러시아의 언어학자, 영국의 역사가 등 여러 학자를 열거하며 모두가 한국의 고대 석조 기념물과 상징을 가리키는 단서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학자들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으려? 저녁이 되자 택배로 두툼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도와 사진, 이상한 글자가 빼곡한 차트가 가득한 무거운 상자였습니다. 책상 위에 모두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국까지 이어지는 여러 겹의 양피지 지도, 기둥 위에 놓인 거대한 돌판 사진, 한국어와 놀랍도록 비슷한 발음을 가진 옛 문서들까지.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 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유리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안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 고동이 손끝까지 울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자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익숙한 일상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쫓아 한국으로 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오래된 런던 사무실 건물 꼭대기층의 환한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마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가방끈을 꼭 쥔 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리온 싱클레어 님이신가요? 한 여성분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부르셨습니다. 손을 내밀며 인사하셨죠. 저는 소피아 모랄레스입니다. 소피아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으셨고 어두운 컬의 머리카락과 동그란 안경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폴더와 노트북을 펼쳐둔 길고 긴 탁자 앞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하게 커피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만난 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지리학자 에반 피츠제럴드였습니다. 그는 푸른 눈을 가지고 세계 지도가 패턴으로 박힌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빈 화면으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시죠. 리모컨을 눌러 지구의 윤곽을 띄우자 얇은 붉은 선이 예루살렘에서 사막과 바다, 산맥을 가로질러 한국 반도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모두 여기로 향합니다. 에반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선 흥분이 반짝였어요. 저는 놀란 표정을 숨기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오신 돌맨 전문가 셀레스트 라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실내임에도 등산화와 방풍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영국과 터키, 그리고 바로 한국에 있는 거대한 돌상 사진이 고해상도로 놓여 있었죠. 마치 동일한 고대인이 만들었을 것처럼 똑같이 생긴 돌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언어학자 드미트리 올로프였습니다. 그는 작은 스피커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고대 히브리어 구절 콜 부르다가 재생되었고 이어서 오래된 두루마리에서 발췌한 한국어 발음 거에요 고려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비슷했어요. 그가 이 둘이 선택된이라는 뿌리를 공유한다고 믿는다는 사실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영국 역사학자 올리버 플래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와
1948년 한국의 통일 및 독립을 나란히 추적한 타임라인 포스터를 펼쳤습니다. 두 나라는 수세기 동안 외세 지배와 투쟁을 거치며 흥망성쇠를 함께 겪었고 1948년에 함께 자유를 되찾았다는 지점에서 두 선이 동시에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주위가 가능성으로 흥분에 찬 듯 웅성거리는 가운데 소피아님이 히브리어 원문과 한국어 주석이 적힌 문서를 건네주셨고 에반님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을 권해주셨습니다. 첼레스트님은 정교하게 표시된 돌맨 위치 지도를 나눠주셨고 드미트리님은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셨으며 올리버님은 연필로 타임라인을 가리키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고대 예언을 한국과 연결하는 비밀실이 존재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저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비앙키님이 탁자 머리맡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참을 보시더니 한 번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리온 씨, 레오님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우리는 서울로 떠납니다. 직접 돌과 상징을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꿀꺽 삼키며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팀원들도 저와 같은 기대감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회의감은 사라지고 뜨거운 호기심만이 제 혈관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동쪽,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 가로등만 깜빡일 뿐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입으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 현장 답사 날이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비웃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결 하나하나가 전율로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에반이 운전하고 소피아는 휴대폰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했고 첼레스트는 노트에 돌의 형태를 스케치하며 우리 5명이 벤에 올라탔습니다. 김서린 앞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강화도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옅은 금빛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울퉁불퉁한 풀밭 위에 발을 내디뎌 서늘한 아침 공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제 앞에는 돌맨 군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마치 커다란 탁자처럼 기둥 위에 얹혀 있었어요. 각 돌널판은 자동차라도 짓눌러 부숴버릴 만큼 무거워 보였지만 놀랍도록 완벽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교수님께서 따뜻한 고개 끄덕임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초록색 필드 재킷에 대나무 지팡이를 든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환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약간의 억양이 깃든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돌들은 2000년이 넘도록 버텨왔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돌맨으로 다가섰습니다. 표면은 거칠고 움푹 패여 있었으며 주황색 지휘류가 선명히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이건 박물관의 복제품이 아니라 진짜 고대 그대로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낮은 우르릉 소리가 군락을 가로질렀고 나무짚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셀레스트의 팔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가만히 잡아주었고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지진입니다. 진동은 몇 초간 세게 이어졌다가 시작만큼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돌맨 기둥 밑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잠시 동안 돌널판이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단단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도감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돌이 지진까지 견뎌냈다니 진정한 인내의 증표였습니다. 저희는 돌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고 돌과 돌 사이 간격을 재었습니다. 에바는 레이저 장비로 정확한 거리를 기록했고 소피아는 손에 든 인쇄물에 적힌 히브리어 단어를 읽으며 인근 작은 표지돌에 새겨진 한글 각인과 대조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빠르게 이렇게 적혔습니다. 우르릉 지진, 돌맨 흔들림, 지휘류 무늬가 고대 문자 같음, 소리 연결 콜걸요. 저희가 5개 돌맨이 모여있는 곳을 돌아볼 때 셀레스트가 돌널판 가장자리의 홈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 보이세요? 정확히 진북 트루 노스과 일치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 그으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건축자들은 별을 알았던 게 분명합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정교한 기술이 바로 이곳,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웠습니다. 점심은 즉석 천막 아래에서 해결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뚝배기에 담긴 따끈한 쌀죽과 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매콤한 맛이 커피보다 더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팀원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어설픈 대화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 앉아 초록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이 배경이 된 돌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회의감은 먼 기억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곳이 목소리를 가진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과 대지, 별과 일치하는 그 강인함을 시험하는 진동을 통해 말이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작은 돌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기둥을 따라 쓰다듬으며 그 돌을 깎은 사람들의 손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풀을 스치며 일렁였고 저는 눈을 뜨자 돌맨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길게 뻗어오르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돌 속에 존재하며 저를 이끄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발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로 아주 조용한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섰습니다. 조명은 낮게 조절되어 있었고 오직 스포트라이트만이 유리 진열장 안의 고대 유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장소에 몰래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님은 저를 한국 국기가 줄지어 새겨진 오래된 나무 패널 옆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한 깃발을 가리키며 살며시 속삭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깃발 속 독수리 모양이 히브리어 조각 속 독수리와 비슷합니다. 그녀는 유리 프레임 뒤에 보관된 손바닥 크기의 히브리어 두루마리 조각을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잉크로 공중에 날갯짓하는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이미지를 비교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의 독수리는 각이 더 날카로웠지만 날개 곡선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뒤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 돌아보니 셀레스트 님이 또 다른 진열장 옆에 무릎을 꿇고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과 터키의 돌맨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유리에 바짝 대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거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드미트리 님이 휴대전화 스피커를 들어 코엘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거이유라는 한국어 발음을 번갈아 재생해 주셨습니다. 고요한 전시실 안에 그 소리가 둥둥 떠다니는 듯했습니다. 각 음절이 제 가슴속에서 작은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두 단어가 너무 비슷해서 섬뜩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에반님과 올리버님이 다이어그램을 펼쳐 놓은 긴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색색의 선들이 히브리어 글자와 한 글자를 연결하고 있었고 화살표가 석조 조각에서 현대 간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결론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바로 숨겨진 동방의 독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저는 방 한가운데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덕분에 벽에는 높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고대의 전령들처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깜빡이며 더 어두워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인 순간 숨은 스피커에서 레오나르도 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돌에서 직접 나오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가 대륙을 넘어 말한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오래된 예언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입니다. 그 뒤로 전시실은 너무 조용해져서 제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여 히브리어 두루마리 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유물을 만졌던 모든 이들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제들, 돌맨을 지은 이들, 잉크에 메시지를 숨겨온 학자들까지 말입니다. 소피아님은 작은 노트북을 제 손에 살짝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독수리 심벌을 따라 그리고 명함을 넣어둔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이 울컥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셀레스트님은 일어서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국의 독수리 조각 옆에 히브리어 두루마리 조각을 함께 놓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플래시가 우리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사라지자 다시 어스름한 빛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한 장의 이미지가 세상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열장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한 전시실 안에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유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시간과 바다를 넘어 전해진 예언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도상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메시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한순간이 흘렀습니다. 소피아 님이 한숨을 내쉬셨고 드미트리 님이 속삭이셨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에반 님은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셀레스트 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진실을 발견한 것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언과 한국의 연결을 의심하던 회의론자로 여기 왔지만 이제는 돌과 잉크, 노래에 새겨진 숨은 실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안고 박물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세상이 귀 기울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화도 오래된 석조 교회 안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슬이 풀잎 위에서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제 뒤로는 촬영팀이 조명을 조정하고 삼각대를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예정이어서 제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리온 씨. 레오님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스스로 긴장감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새긴 나무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백 번의 손길에 매끄럽게 다른 표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을 문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곳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 놓인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카메라는 문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을 클로즈업했고 그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물감을 칠한 듯 아름답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제단 앞쪽 좌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나무 의자에 대고 나뭇결을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낡고 바스러진 기도 일기를 꺼내 들고 1960년으로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깔끔한 한글 필체로 쓰인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선택된 시온의 백성이 다시 평화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제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떨렸습니다. 촬영팀의 렌즈가 저를 향해 집중되었고 저는 그 무게를 어깨 위에 느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좌석 사이를 지나며 김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기를 보관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추억으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표지 일기를 저에게 건네며 이곳 사람들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미래를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라고 어눌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카메라는 햇빛과 희망으로 빛나는 제 얼굴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 밖 바람 부는 안뜰로 이동했습니다. 촬영팀은 석양 무렵 돌멘의 긴 그림자가 초록 들판을 가로지르는 장면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셔터 위치를 잡기 위해 앞서 뛰었습니다.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진 캔버스 같았습니다. 저는 거친 돌 위에 손을 얹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수세기 동안 바람과 비바람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동쪽을 향할 때 마치 새로운 날의 약속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촬영팀의 스포트라이트가 돌멘을 부드럽게 비추자 카메라는 돌널판 가장자리에 자란 이끼 무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끼 무늬가 히브리어 요드 자를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먼지를 살살 털어내며 무늬를 더 드러냈습니다. 소피아 님이 낮은 목소리로 믿기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이끼 가기는 고대 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한강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천루가 물 위에 별빛처럼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예루살렘의 황금빛 도시를 떠올리며 수세기 전 여행자들이 이 먼 해안의 메시지가 닿을지 궁금해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촬영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독수리 날개, 돌에 각인된 이끼 글자, 기도가 가득한 일기장. 각 장면이 이 큰 이야기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에 빛나는 눈을 발견했습니다. 회의론자에서 이야기꾼으로, 이방인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존재로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레오님이 모니터를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편집하고
런던 시사회 준비를 합시다. 차분하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곧 전 세계의 시선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화도 하늘 아래 묵묵히 서 있는 돌맨들과 시간 너머로 속삭이는 오래된 목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정은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대의 돌과 사라져가는 기도가 제 머릿속에서 춤추며 저는 한국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프리미어가 열리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눈을 뜨니 호텔 방 문 앞에 레오님이 서 계셨습니다. 두 잔의 커피를 들고서요. 준비되셨나요? 레오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더니 김이 제 안경을 뿌옇게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달려왔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극장에 도착했을 때는 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레드카펫이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아래 무거운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질문을 쏟아내자 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재킷을 매만졌습니다. 레오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학자들과 기자들, 심지어 외교관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피아님은 히브리어 전문가 무리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셀레스트님은 프랑스 기자와 돌맨 미스터리에 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드미트리님이 제게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꼭 잡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현과 나는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줄지어 놓인 좌석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은 어두웠고 오직 비상구 표시만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줄에서 올리버님 옆자리를 찾았습니다. 올리버님은 작은 물병을 건네며 속삭이셨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 산맥을 가로지르는 장면으로 시작해 고대 석조물의 클로즈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첫 장면을 내레이션했습니다. 빗속의 전화통화, 런던 회의, 강화도 지진의 떨림까지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면서도 제 이야기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화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석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레이저로 그려진 선이 등장하자 눈썹을 치켜드는 분들이 계셨고 이끼에 새겨진 히브리어 자음을 보여줄 때는 시선이 반짝였습니다. 기도 일기의 한국어 자막이 나오자 잔잔한 탄성이 들렸습니다. 영화가 마무리되며 돌맨의 긴 그림자가 새벽을 향해 드리워지는 마지막 장면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극장은 한동안 숨죽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박수가 시작되더니 우레와 같은 환호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오님, 소피아님, 에바님, 셀레스트님, 드미트리님, 올리버님과 함께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박수 소리가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정은 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의 떨림을 억누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론자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만진 사람으로 떠납니다. 이 돌들, 이 상징들, 이 기도들은 수천 년을 넘어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옆에 있는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명성을 걸고 이 숨겨진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먼 길을 헤쳐왔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지진의 떨림과 흔들리던 돌널판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유산과 신앙, 그리고 변치 않는 희망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돌과 잉크에 새겨진 고요한 목소리에 모두 귀 기울일 수 있도록요.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또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유된 이야기가 가진 힘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세기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끝난 후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만 기억에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도시의 불빛이 산재한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극장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카메라 플래시가 건물 외관을 환히 비추며 이곳이 새로운 이해의 장을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제 가슴은 가득했고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믿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언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연결이 가진 위대함을 믿으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여정, 어떠셨나요? 비록 한국은 지리적으로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여기서 만난 돌과 상징, 그리고 사람들의 신념은 그 어떤 나라와도 견줄 만했습니다. 고대 예언 속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한국의 숨겨진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다음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